안녕하세요. 2024년 용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도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런 어수선함이 대선에 대한 불복의 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총선이 있고 여러가지 공산좌파들의 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 혹은 자유우파들은 더욱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침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재명이 특히 부산에서 경기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닌 부산에서 어떤 테러 혹은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이가 어떤 음모를 꾸밀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테러였던 자작극이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음모를 꾸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예상할 적에는 총선 전국이 이루어진 2월이나 3월 한 15일쯤 정도에, 그러니까 선거를 한 20일 정도 앞두고 이런 테러나 자작극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총선이 시작되지도 않고 민주당의 분당 사태가 예견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이재명의 잔악한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요 강의가 끝나고 다음에 제가 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과 같이 몇 가지를 체크해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주역에 보면은 이런 이재명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 주역에 이런 이재명류들이 벌이는 행동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예견이라 보지만 그런 사람의 행태, 쉽게 말하면은 이 개가 무슨 개냐 하면은 이 개인데 이 개가 무슨 개냐 하면은 택천, 여기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택천 쾌계입니다. 쾌계, 결단하다. 여기 보이다시피 양이 건전하고 이 시대 정신이 하나남은 사악한 음의 무리를 밀어내는 괴입니다. 이 괴를 택천쾌계라 그래요.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결단. 양의 어떤 정의의 무리들이 음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역에서는 군자들은, 그러니까 양의 무리를 군자라 하고, 이제 주역에서 음양을 상대적으로 양을 선이라 하고 음을 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양을 악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서로 상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괴에서는 양을 선하게 보고 음을 악으로 봅니다. 악으로 본 소인, 쉽게 말하면은 성인은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 말하면은 성인은 하늘이 낳은 사람,
뭐 예수나 즉 하늘이 낳은 사람, 즉 하늘이 낳은 사람. 군자는 누구냐? 군자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소인은 사람 중에 조금 낮은 사람. 뭐 이렇게 정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성인이라 하는 거는 인간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전설처럼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그러나 군자는 그 뭐냐 하면은 현실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 그래서 군자 양의 의미를 가졌다고 봅시다. 군자는 무시 때가 없어서는 안 된다. 견고하게 언제나 무시 불개구 허물을 경계하지 않는 시간이 없어서는 비중부정 언제나 자기의 허물을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 덧붙여 불가어 소인의 도가 쇠할 때 쇠하는 시간에서조차도 불망 서로 부분 부정 경계를 그 허물을 경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언제나 우리는 허물을 경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는 소인의 도가 쇠퇴해가지고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결단해서 몰아낼 수 있다고 방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소인도가 쇠할 때조차도 더욱더 그거를 경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인들이 글을 남길 때 성인들이 이 쾌라는 개를 해석을 할 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군자를 지극히 생각해서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이 말을 남기면 되는데 군자는 자기의 허물을 늘 언제나 경계해야 된다. 이 말로서 끝날 수 있는데 소인의 도가 쇠가지고 소인이 망했다고 할 적에라도 그 자기의 허물을 경계하고 이 소인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밖에라는 게 있습니다. 밖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게 거꾸로예요. 밖에는 소인이 어미 이 뭐예요? 산지 밖에 이 산지 밖에는 뭐냐면은 어미 세해가지고 양을 몰아내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근데 밖에 있어 보면은 귀염박 일량지 이 어미 양을 몰아내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잘 보시면 압니다. 왜 이게 쉽냐면 이게 획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산지 밖에는 어미 10개입니다. 10개 획수가. 이 양이 5개예요. 그러니 우리로 말하면은 엄은 이 숫자를 막 해가지고 이 양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박근혜의 탄핵 때와 똑같은 겁니다. 탄핵 때와 똑같이 엄이 사악한 무리들이 그 바닥에서 진지를 털고 이 양을 몰아내기 위해서 숫자를 불려가지고 몰아냈는데 그 일양지 이 박을 하는 건데 일양을 몰아내는 거는 쉽게 하는 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게 이 산지밖에. 그런데 쾌라는 것을 봅시다. 쾌는 견결 이름지난 이름을 결단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몰아내지를 못해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걸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자는
벼슬을 한다든가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은 정으로 하기 때문에, 올바름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벼슬을 한다든가 시험을 과거를 본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난진. 그런데 태는 군자는 쉽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자는 마누라가 뇌물을 먹었다 이러면은 올바른 사람이니까 잘못됐다 하고 그만둬 버립니다. 그런데 소인은 지는 이재명에서 보는 거예요. 온갖 부정과 부패, 국제 마피아단 깡패 이런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쉽게 합니다. 쉽게 하고 나가라 하면은 나가는 건 절대 안 나가려 그래요. 이 나가려는 건 절대 안 나가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자기들이 선거에 지고 난 뒤에는 못 받기를 하고 알받기를 하고 정책에다 그들의 사람을 심고 온갖 그걸 합니다. 이 소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공산자파가 물러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소인배들이에요. 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 이건 자기는 내로남불이야. 남에게는, 자기한테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그러면서 몰아내면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온갖 그걸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온갖 이재명이 주변에 사람이 5명, 넓게는 한 8명이 죽었다고 추론하고 있어요. 그 범위 내에 든다는 사람은. 직접적인 사건에 관련된 사람만 5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안 물러납니다. 모른다 그러고 안 물러납니다. 이 소인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 소인배를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택청캐. 근데 이 탄핵 이후에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석과불식이라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 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석과불식. 이 엄이 탄핵을 하고 맨 마지막에 남은 양의 무리를 쉽게 쫓겨나려 했는데 석과불식 큰 과일은 먹지 않고 씨앗으로 보존한다. 씨앗으로 보존한다 하는 인간적인 의미로 있고, 혹은 하늘의 뜻으로서 큰 과일은 설사 밀려나더라도 떨어져서 씨앗이 돼서 지뢰복개, 위에서부터 스스로 합니다. 지뢰복개, 다시 씨앗으로서 양이 싹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는 석과불식이라, 석자가 이 석자인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석자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쉽게 말하면은 이 하늘의 뜻으로서 이 씨앗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우리가 한 2년 정도 세월로 걸어나서 양의 시간이 되어서 음의 지금 마지막 그 흔적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결단을 하고 있는데 이 소인들이 지금 발부둥 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일어난 그 테러라 할까 자작극이라 할 것 같은 이런 일은 이재명이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보다 더한 일도 지금 이재명이가 벌일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오늘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의 자작극 1cm, 그거는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1cm의 열상이 났다는데 그거는 이게 자작극이라 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부산.
왜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부산. 첫째 부산. 첫째 부산에서 일어났어. 첫째 부산. 둘째, 그 사람이 이재명의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이재명의 행사에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 번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사인 아닐까요? 내가 너희들의 명령이랄까 그거를 수행하겠다. 잘 봐놔라. 수행한다. 아니 자기가 테러를 한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은 숨어서 테러를 하고 잠적을 한다든지 어느 날 동시에 와야지. 맨날 며칠로 똑같은 차림을 하고 이재명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에나 드러나기 쉬운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재명이를 테러를 하는 순간에 그 목격자들 이야기로는 갑자기 큰 목소리로 대표님 사인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다가갔다는데 그것이 테러를 한다는 사인 아니냐 이거야. 사인. 왜 그 테러를 할 건 가까이 가서 갑자기 하면 되지 왜 큰 소리로 사인해달라고 그럽니까? 부산 왜 부산입니까? 지역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재명이 이 사건은 어느 누구가 봐도 소인배들이 벌이는 그 마지막으로 그 밝은 어떤 정의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을 악착같이 밀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소인배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봐도라도 이 자작극이다. 틀림없이 저는 자작극으로 규정을 합니다. 첫째, 왜 부산이냐 이거예요. 충청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광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부산이냐. 두 번째, 왜 똑같은 차림으로 그동안 이재명 행사에 참석을 했느냐. 왜 그러면은 그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왜 신분을 노출시키고 있었습니까? 세 번째, 테러를 할 때 대표님이라면서 큰 목소리로 치고 다가갔다는 것은 이재명에게 우리의 약속한 사인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제가 초반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월이나 3월 초가 아니고 지금 했다는 것은 지금 해서 성과가 없으면은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언을 하면은 이번 테러 자작극 혹은 조작으로도 만약에 이재명이가 쫓겨날 입장에 있다면은 또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와 유사한 국가적인 사건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기차 탈선이라든지 지하철의 폭탄 사고라든지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예견을 하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은 주역 캡계에 보면은 택천 캡계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